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그 사업하시는 분들을 항상 옆에서 도와드리고 그리고 컨설팅 해드리면서 관리해드리면서 보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.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대표님들께 미리 해드리면은 그렇게 그분들처럼 뼈저리게 후회하는 일이 없겠다 싶은 내용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저도 그렇게 반면교사처럼 배운 덕분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일을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사업자들이 하면 안 되는 실수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정말 뼈저리게 한 실수가 뭐가 있냐?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연체 관리라고 생각합니다. 대표님들이 생각보다 며칠 연체하는 것들 그거 별로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거든요. 그래서 뭐 내가 지금 사업자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 대출 또는 뭐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세금은 뭐 분납을 통해서 내면 되지만 사실 연체 관리를 그리고 연체를 며칠씩 넣는 것 때문에 뼈저리게 후회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제가 관리를 지금도 하고 있는 업체는 이번에 매출이 30억이 그냥 넘어갔는데 사실 1년 반도 더 전에 어떻게 연체를 며칠 했었어요. 많이 했었죠. 근데 그것 때문에 진짜 그냥 원래 뭐 신용보증기금에서도 3억이 그냥 나온다, 그리고 은행에서도 뭐 5억까지 그냥 나온다 했던 것들이 지금 다 막혔었습니다. 물론 어떻게든 풀긴 했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단지 그분의 연체율 그 하나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. 그래서 우리가 사실 뭐 까먹고 막 진짜 뭐 10,000원, 20,000원 그 며칠씩 연체한 거 별거 아니라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연체 금액도 아니고요,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. 그래서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연체 전체 일수가 계산이 되어서 그렇게 나중에 정책금융기관이나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한 그런 상황이 오고 만. 그래서 이 연체는 정말 우리가 큰 노력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 대출금이나 대출 이자나 원리금이나 그런 부분들이 내 자동이체 계좌 중에서도 가장 돈이 많은 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게 그 내용은 꼭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. 연체 관리를 위해서요. 그리고 두 번째로 또 하시는 실수가 뭐가 있냐? 일단 고정비 아끼실 생각을 많이 안 하시고요. 그 다음에 그 사업할 수 있는 돈이 생기시잖아요. 그러면은 정말 재투자 좋죠. 재투자는 꼭 해야 되는데 거기에 모조리 올인해 버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. 사실 이분들은요,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있어도 꼭 힘들어지는 시기가 옵니다. 제가 지금 오랫동안 관리하고 있는 업체 중에서 그 대표님은 너무 공격성이 강하세요. 그 공격성 덕분에 이렇게 성장을 하셨지만, 그런데 그래도 이제 한 같이 5년 6년 오면서 이야기 하시는 게 그때 이야기 들을 걸 그랬다. 그때 미리 안정적인 자산을 마련해 놓고 계속 재투자, 그래서 뭐 어떻게 인건비 아까운 줄 모르고 그 신규 사업장 구매하는 거 아까운 줄 모르고 계속 하셨다가 지금은 그렇게 자금이 예전처럼 돌지 않는 시기가 오니까 너무 힘들어 하세요. 어떻게 보면 고정비 그런 파일을 늘려놨죠. 뭐 인건비, 그 다음에 또 신규 사업장,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그렇게 사업할 수 있는 돈이 생기고 뭐 융자를 해드리거나 고용지원금 해드려도 그걸 다 쓰죠. 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이라도 이제 그 자금이 안 들어오잖아요. 그러면은 진짜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꼭 정말 고정비 줄이고 정말 자금 생겨도 올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이게 좀 너무 안타까운 케이스가 있는데 표준 재무제표를 잘 고려하지 않고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냥 세금 아낄 생각을 먼저 하시거든요. 그런데 사실 웬만한 중소기업, 특히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이미 법인을 통해서 내가 연금처럼 아니면 내가 월급처럼 돈을 계속 받아가도 일을 별로 안 해도 일을 할 수 있는 분들, 어떤 생계가 가능하신 분들 빼고서는 전 대부분의 분들은 결국 사업자 대출을 받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받는 시기가 꼭 온다고 생각하거든요.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. 그런데 그분들이 뭐 나중에 세금 때문에 재무제표를 정말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을 되게 줄여놓고, 그리고 어떤 분들은 심지어 정말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실수, 자본 총계보다 부채 총계가 높아져 버린, 그래서 자본 잠식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. 그렇게 만들어 놓으세요. 그렇게 되면요, 은행과 정책금융기관들에서 기본적으로 대출 불가가 뜹니다. 대출을 할 수 없게 돼요. 왜냐면은 이미 거기는 마이너스, 그 자본이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곳에 돈을 빌려줬다가 우리가 빌려줄 돈을 못 받을 거라는 그런 아예 계산이 서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. 그래서 꼭 우리 회사의 자본 총계가 부채 총계보다 높게 만들으셔야 되고, 그리고 순이익률을 너무 줄여서 어떻게 보면 비용치를 너무 많이 해서 여기 회사는 이익도 안 남아서 그리고 이자도 못 갚는 회사라는 그 메시지를 주면 안 됩니다. 근데 기본적으로 어떤 금융기관들도 다 재무제표를 보고 판단을 하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말로만 해설될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 기업을 대표할 수 있는 재무제표를, 자금을 대출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됩니다. 그래서 어떤 업체는요, 정말 매출이 좀 성장도 했고, 그리고 이제 사업 자체는 성장을 했는데 그런 식으로 2년 연속 자본 잠식 상태가 되어서 지금 자금을 받는 게 너무나 힘들어진 상태에 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사실 이게 사업이 너무 잘 되고 너무 괜찮을 때는 다 괜찮아요. 그런데 지금처럼 불경기, 그리고 정말 어떻게 한치 앞을 모르는 때는요, 항상 우리가 이런 준비를 미리 해놓지 않잖아요. 그럼 나중에 정말 뼈저리게 후회를 많이 합니다. 그래서
이런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 관리 꼭 하셔야 되는 거. 그 다음에 이제 고정비 줄이고 그리고 사업자금 올인하지 말아야 되는 거, 그리고 재무지표를 잘 갖고 놓아야 된다는 거. 이 세 가지를 잘 해 놓으셔야지 그 위기 때 별거 아닌 노력으로도 제대로 대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내용이 정말 대표님들이 사업하시는데 피와 살이 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해결사 팀장이었습니다.